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지. 120-1의 상단에서 120-1의 상단에서 이 스퀴즈에서 익스펜션으로 20-2의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에서 익스펜션으로 바뀌면서 캔들이 상단을 때릴 때 요 자리라 이 말이죠. 그게 요 자리라 이 말이죠.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코스피 차트를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여기 지금 제가 그 작도를 조금 해봤어요. 일단은, 요 작도가 뭐, 맞다고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냥, 얼추 이렇게 작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어놓은 건데,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내릴까?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제가 끄어놨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끄어놨죠. 요렇게 끈 이유는 물론 이 중단선에서의 이 모습이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탈됐다가 저항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요런 부분은 저는 트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끄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채널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끄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껐을 때 일단 채널의 하단 부분에 있다. 그죠? 지금 주가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상단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 요게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저점이 더 낮아졌다가 올라가서 저점을 높이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가 요렇게 된 모양이 이제 영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해야 영머리 어깨 패턴의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보시면은 이전 고점 저항을 받았던, 그리고 이번에도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이, 이 가로의 라인이 좀 요렇게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넥라인을 돌파를, 지금도 지금 넥라인, 제가 그어놨던 넥라인에 지금 요렇게 지금 뭐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돌파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막 걸쳐서 이렇게 이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한다고 한들 직전 저점에 고점을 돌파를 해야, 여기도 좀 저항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그래야 이렇게 지지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머리 어깨 패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볼 때가 아니다. 아시겠죠? 요거 볼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제 직전 고점 이렇게 저항받았던 이 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돌파를 했다고 칩시다. 했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채널을 그어놨어요. 그죠? 저점 두 개를 연결을 하고 그거와 평행하게 여기에 고점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채널을 그었는데, 이 채널은 저는 조금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중단에서 지지를 했죠. 요런 모습, 이 중단에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요런 모습들이 나오면 중단에서 깨끗하게 가는 게 아니라 중단에서 뭔가 그 주가의 어떤 그 약간 뭐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특이한 그런 그런 현상들, 특히 이렇게 중단선에서 반등이나 이제 저항이 나오는,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요런 모습.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가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평행하는 채널선을 그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단에서 뭔가 주가가 계속 이렇게 걸리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그러면 그 이제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 직전 고점 저항을 이렇게 받았던 직전 고점을 얘가 만약에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운다고 했을 때 넘어가도 이 채널의 또 고점을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저항받고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돌파를 한다고 해도 이 채널 상단에서 또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채널의 상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상단에서 또 저항받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돌파를 했던 이 직전 고점의 이 가로선을 다시 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위치가 뭔가 매수를 하기에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뭐 물려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시면 이 마우스가 왜 이래? 잠시만요. 마우스가 맛이 좀 갔네. 됐어. 자, 보시면 자,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고점 여기서 이게 계속 저항을 받죠. 만약에 요거를 넘어가지 못하고 얘가 이 직전에 고점 요거를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만약에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삼각수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게 떨어져서 중단에서 반등이 나오면 또 뭐 다행인데 만약에 중단에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탈돼가지고 요렇게까지 빠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주가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과연 매수를 하기에 좋은 자리인가?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안 샀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겠지. 저는 이게 오른다 내린다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이게 상승해서 올라가면 그럼 채널을 돌파할 거 아니에요. 이 상승 채널이 상단을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끝까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매도 압력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응축이 이렇게 일어날 거고 응축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요거를 돌파를 하면 차라리 요때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지만 여기서는 이 직전까지 저항을 시켰던 채널의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저라면 요거를 돌파를 해도 그래도 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하락 채널에 중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요것도 뚫어야 되고 요것도 뚫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뚫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매수세가 엄청 이 매도를 다 받아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강력한 매물대가
이걸 뚫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고 또 튀어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물대를 지금 이게 지금 기간이 이 겨우 2002년도 초반에 쌓인 매물대인데 이걸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거를 치고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 말라가지고 매도를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요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 게 더 합리적이냐? 요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올라간다면 요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갈 만 하지 않겠느냐. 물론 매물대가 소화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근데 떨어지면 저는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대응만 할 뿐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작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일단은 요거라도 넘어가야 뭔가 그래 뭐 몇 프로라도 올라가지. 지금 여기가 너무 저항을 너무 세게 받고 있어서. 그리고 뭐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 연준 관련된 이 매파 성향의 인간들이 너무 발언을 지금 세게 하고 있어서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작도상은 그래요. 잠시만요. 작도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상으로 한번 봅시다. 지표상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볼린저 밴드 120입니다. 볼린저 밴드 120-1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 요렇게 막 이탈과 뭐 돌파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은 무시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탈과 돌파가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요 고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넘어갔을 때 그때 이 선이 있으면 이 선이 이렇게 치면 요거를 넘어가서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이 고점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요 120-1의 상단선 요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조금 무시를 해도 된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지금 코스피가 뭐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41선과 120-1과 지금 요게 이제 계속 수렴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를 60분 봉으로 보면 여러분 60분 봉으로 보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요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그거 봅시다.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아직도 수렴 중에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완전히 그 하락을 거의 1%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후반에 약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0.48% 하락한 걸로 마치긴 했는데 지금 끄은 거를 보면 이거 없어지는구나. 지금 끄은 거를 보면은 요렇게도 수렴이고 그죠? 요렇게도 수렴 안에 있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수렴의 일종입니다. 그죠? 요것도 수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수렴이라는 게 응축이라는 게 항상은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요런 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투자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투자하는 거고 여기 합리적이겠죠. 일단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지표상에는
120-1의 상단 밑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럼 뭐다? 지금 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밴드워크 상태잖아요. 밴드워크 상태인데, 그러니까 120-1의 밴드워크 상태인데, 밴드워크에서 이제 시그마 1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 상태인 거죠, 여기는. 그럼 정상 상태는 뭐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121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121선이. 121선을 기준으로는 아직도 상단에 있기 때문에 121선을 기준으로는 강세지만, 근데 그 표준 편차를 보면 요 안에 있다는 말은 뭐 그냥 평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세 국면에 있다가 평범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횡보나 뭐 어저께 이제 제가 이거 장 종료되고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여기서 이 횡보가 계속 길어지면은, 요거면 밴드,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여기가 버지였고, 어디지? 요 자리가 버지였네요. 여기가 버지였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 거라 그랬죠? 이게 줄어들 거다. 왜냐면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이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밴드폭이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줄어들다가, 근데 이 밴드폭이 줄어든 게 이게 이제 밴드윗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줄어들고, 흰색이 밴드폭인데 밴드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다가,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밴드폭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뭐다? 익스펜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익스펜션이 시작되는데, 지금 120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 120 안에 있으면서, 120의 시그마 1 안에 있으면서 요게 익스펜션이 되면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숏으로,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헤드페이크를 하고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밴드의 폭이 지금 충분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양봉이 올라간다면, 그럼 밴드의 폭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밴드의 폭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 상태로 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쓴다면, 요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또 음봉이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밴드의 폭이 정말 좁아질 거예요. 이렇게 좁아질 겁니다. 좁아지면, 그럼 여기 밴드윗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가 바로 밴드 폭이 커질 때인데, 이 밴드 폭이 커질 때, 그때 양봉이 위로 밴드의 폭을, 밴드의 상단을 치느냐, 음봉이 밴드의 하단을 치느냐, 그 방향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요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상승을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지금 여기서 오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게 계속 이 횡보성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멘텀이 26일에 대한 모멘텀이 하락한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또 다 저항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또 매물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저항으로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어차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저항점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올라가려고 해도 이 저항을 받는다. 결국 이 매물대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뚫고 올라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 저항이 요것만의 저항이 아니고 요거의 저항도 있고 요거의 저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항 포인트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제가 이거는 뭐 매물대나 아니면 지금 거래량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거를 뚫고, 저는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뭐
인간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라. 지켜보시고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질 때 그때 이게 양봉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느냐 음봉으로 밑으로 치고 내려가느냐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요 밴드윗도 여기 20-2의 밴드윗이거든요. 밴드윗이고 이 검은색은 그거를 제가 시그널 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교차되는 거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밴드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듭니까? 밴드의 폭이 왜 줄어들어요? 얘가 횡보를 하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의 폭이 줄어드는 게 그럼 여기가 버지입니다. 버지. 왜 버지냐? 얘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뭐다? 그럼 변동폭이 컸잖아요. 변동폭이 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하락하던 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횡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요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밴드의 폭이. 근데 밴드의 폭이 줄어드니까 요 흰선 밴드윗이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밴드윗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시그널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 교차를 하는데 이 시기에 밴드의 상단을 때리고 있잖아요. 캔들이. 그죠? 그때 상방으로 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요거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요게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요거처럼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질 때 상단을 치면 그때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왜 지금 밴드의 폭이 좁아져 가지고 지금 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이 상태에서 왜 굳이 무리하게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넘어가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데, 응? 지금 요 수렴점 이것도 넘어가야 되고, 요것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요 선도, 이 선도 넘어가야 되고, 이거 매물대도 넘어가야 되고, 요것도 넘어가야 되고, 지금 넘어갈 게 많아 지금. 하다못해 당장 요 위에 볼린저 밴드 120-1의 상단도 넘어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자리다. 무리하게 막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고, 저도 뭐 승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한 10종목 사면 한 3종목 내지 4종목은 손실을 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거를 자르고 왜 이거를 매수하고 왜 이걸 매도하는지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거지. 저는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다. 제 생각은 저는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제일 정확한 거는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왜냐면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밑에를 찍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자리. 특히 여기 교차가 나오는 요 자리. 요 교차 나오는 요 자리가 어딥니까? 요게 이제 뭐라 그러지? 1구분선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차가 나왔죠. 여기 이 장 마지막에 그때 요 자리죠. 저는 요 자리에 요 자리에는 100%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근데 하필이면 또 120-1의 상단선 위에네. 요 자리는 안 들어가면 이건 억울해서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 요런 거를 봤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막 아무거나 사쁩니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오를 가능성이 많이 높은 자리다.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좁아졌어. 근데 이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에 120-1의 상단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캔들이 양봉이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얘가 밴드 폭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넓어져. 양봉이 이렇게 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지. 120-1의
상단에서 120-1의 상단에서 이 스퀴즈에서 익스펜션으로 20-2의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에서 익스펜션으로 바뀌면서 캔들이 상단을 때릴 때 요 자리라 이 말이죠. 그게 요 자리라 이 말이죠.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이 자리 말고 확실한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이거는 제가 분석이라고 보다는 그냥 작도나 조금 하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만 가지고 잠깐 제가 매일매일 장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저한테 칭찬하는 댓글 있죠. 요런 거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시비 거는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보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윰둥이가 네가 이 자리에서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그런 분들 그냥 제 거 보지 마세요. 제 거 안 봐도 돼요. 제가 오른다고 했습니까?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아니죠. 조금 더 합리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매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벌써 26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장 힘들었는데 버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